MTNW 김도영 전문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어제 이벤트 참여 많은 분들 해주셨는데 금요일까지 이벤트 열려 있어서 저희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앞에 필식 단어를 붙이시면 저희 무료로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유료 방송 청취권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5분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랄게요. 우리 김도영 전문가가 여유가 있나 봐요. 호주머니도 빵빵하고 선물도 주시는 거 보니까 종목을 봤더니 필식 테마 종목이었던 원익큐브가 26% 고점 기준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남들은 1년 동안 투자해도 못 낼 수익인데 이거 하루 만에 가능했습니다. 대단해요, 전문가님. 네, 어제 전체적인 테마가 좀 불면서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세가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 나머지 실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잠시 쉬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은나노 와이어 쪽 관련된 게 SNK 쪽과 그리고 원익큐가 등반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하지만 설마 아직까지는 안 들고 계시겠죠.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상에 차트상에 늘 말씀을 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 부분에 대한 고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어제 같은 경우 요 두 마디 예를 들어서 2,500원대 부분에서 이제 올라타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직전 7월 23일 날 재료성으로 만들어 줬던 이때도 폴더블폰 관련된과 이 폴더블 부분은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은 은나노 와이어 부분이 좀 걸려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메탈 메시라고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저항 걸릴 때 전량 때리고 들어오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출시가 확정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트레이딩 바이 쪽에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의 관전 포인트는 다행히도 어제 원달러 환율 추이가 움직이다가 다행히 저희가 전략성으로 보자고 했던 1217원에 막혔습니다. 1217.80원 쪽에 대한 저항 부분이 하나 걸렸는데요. 이때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9월 증시에 들어와서 월 최고가 전 반대로 조금 생각을 드렸었죠. 기관 쪽에 매도 규모를 좀 보려고 했었는데 외국인은 그냥 관망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매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달러 인덱스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의 우상향,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죠. 선진 시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부분이 역외 쪽에 들어오면서 다행히 현재 1210원대까지는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징후와 외국인들의 규모로 봤을 때 다시 한번 1217원이 돌파가 돼서 완전히 안착을 해버리게 되면 이런 식자도지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잠시 조금 위축될 수 있다. 자금 이탈 부분을 얘기하죠. 오늘 새벽 속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는 어제 야간 부분의 뉴스에서 국내의 외환 보유액 일부 축소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 아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건 오늘 시장의 변동성을 일부 워밍업 쪽으로 월화 대비해서는 조금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 어제 이제 발표된 미국발 제조업 지수 위축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설마 50 이하로 발표를 할까 했었는데 실제 49.1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경기의 둔화를,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의 피해가 오히려 제조업 차이신이 나온 거는 확장으로 해석하면서 어제 화장품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급등을 했죠. 그런 부분 속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 미국의 제조업의 둔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여파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살짝만 본다라면 중요한 마디가의 돌파를 못했고 S&P만 보더라도 이렇게 급락 부분에서 개파락 나오고 아래 꼬리 정도만 좀 달았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FOMC 부분의 핑계겠죠. 일단 이 부분 무시하고요. 오늘 장중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상해 종합 지수 부분인데요. 상해 종합 지수가 만약 오늘 발표되는 10시 한 4, 50분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확장이 나온다라면 어제와 그제 부분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핑계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동반된 내수 소비재 쪽 중에서도 중국 소비재 쪽이 좀 동반 반등이 있어요. 이때 만약 이게 위축되면서 발표가 된다라면 오히려 조금 핑계김에 나올 수 있으니까 다 때리고 가자라는 부분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국 소비재 쪽을 갖고 있다라면 그 타이밍을 노려서
일단 발표 내용과 함께 정리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의 필식 선물 변곡가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하디 강하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리 조금 고점을 한번 확인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지금은 우리나라는 시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진짜 조정을 제대로 하나를 맞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살짝 위쪽에 이벤트는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지난주부터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살짝 눌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돌파의 고점 부분은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낮은 돌파를 해야지만 259.80을 돌파를 해야지만 시장이 위쪽으로 좀 빨리 가면서 원하는 마디 부분에 대한 요 의미 있는 부여를 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추석 전 동시 만기까지 이벤트를 한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선물에 대한 변동 같은 경우도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지가 같은 경우는 오늘 지지를 못하면 이탈이 발생이 되는 자리는 바로 257.35포인트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의 필식 테마 쪽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해보면 일단 5G 통신망들에 대한 3사가 모두 다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 즉 이제는 기지국을 어느 정도 만들었고 중계기를 통해서 빌딩 쪽에 관련된 쪽으로 커버를 하면서 안정화시키면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회성 마케팅 비용 부분도 일부는 조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가입자 수 확보하기 위한 부분, 그런 부분의 첫 번째 종목으로 KT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위쪽 마디에 돌파 나오는지 27,500원대의 돌파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역시나 바닥 부분에서는 26,800원 정도겠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저는 최근에 이제 가장 강하게 했던 옛날 아무래도 LTE 부분, 4G 부분 때문이다라는 생각인데 역시나 마디가 하나 걸렸습니다. 13,400원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900원 이탈 부분에서 이제 매수 트레이딩 쪽으로는 시장 연동해서 내수 소비재 쪽으로 통신, 유틸리티 쪽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K텔레콤, 그렇죠? 지금 현재 5G 가입자 수 가장 많이 확보를 해놓았죠. 그 부분의 중요한 마디가는 23만 6천 원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 테스트입니다. 이 부분으로 필식 테마로 오늘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필식